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노인들이 무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는 문을 닫은 곳이 많아 노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주시 일부 수돗물에서 검은색 가루가 나와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처럼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 검사 결과 수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보훈청이 6.25 참전 유공자가 출연하는 유튜브 제작과 전사자 유해 발굴 체험 교육 등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합니다. 의정부의 한 주택조합이 아파트 조경 경비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내 주택조합 8곳이 취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노인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으면서 폭염을 앞둔 취약계층의 걱정이 큽니다. 이 노인층이 감염병에 취약하다 보니 내려진 조치인데요. 수도권 지역은 어떤지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노인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곳 노인정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여름 주말에도 문을 열어 어르신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 휴관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약계층의 경우 폭염을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 원래 여름에 더우면 노인정을 가야 되는데 에어컨 들고 저렇게 못 여니 어떡해. 더워서 억지로 살아요. 경기 지역의 경우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등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업무를 위해 잠시 대기하는 공간으로 편하게 쉬기는 어렵습니다. 인천 지역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노인시설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이용 가능한 쉼터는 8곳 중 1곳으로 줄었습니다. 인천시는 남은 무더위 쉼터인 주민센터와 은행 등 상시 개방시설 107개소를 중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파악한 무더위 쉼터는 3,709개소로 현재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는 열대야 발생 시 자치구마다 대형 체육관 등 실외 장소 1곳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 일부 수돗물에 검은색 가루가 섞여 나왔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민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양주시 의회 이희창 의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희창 기자입니다. 네, 이 양주시 일부 아파트 수돗물에서 검은색 가루가 섞여 나왔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었나요? 그거는 이제 6월 2일 날 이제 맘카페에서 이제 수돗물에 검은 가루가 나온다고 이제 회원들에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신문고 또 방송사 현장 취재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주로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이게 삼중동의 자이 아파트, 보통 한 10년 이상씩 된 아파트인데, 예, 그리고 이제 유승한내들, 고읍동, 한양수자인, 세창 아파트, 현진 에버빌, 또 봉우마을, 뭐 이렇게 등등해서 한 10여 년씩 이상 된 아파트죠. 그런 데서 이제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일단 취재도 다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또 수돗물 관리 사무소에다 얘기해서 그 성분 분석도 의뢰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 민원이 제기된 바로 다음 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기 위해서 빨리 대처하려고 채수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 가서 채수를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제 수질관리센터에 성분 분석을 하였고요. 문제가 되면 모든 가구의 현상이 똑같이 나야 되는데
일부 가구에서만 그 가루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온수기의 어떤 고무 밸브 패킹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네. 이 검사 기간이 통상 일주일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는 좀 앞당겼다고 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검사 결과가 안 나와서 예측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예. 저희가 그 예측한 대로 온수기에 보면 그 고무 바킹 있죠? 고무 바킹이 이제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부식이 돼서 이 가루로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지금 그 검은 가루가 나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지금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무 베킹만 이렇게 바꿔주거나 그러면은 물에는 수질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지난 여름에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처럼 좀 사태가 커질까 봐 걱정했는데 좀 다행인 소식입니다. 끝으로 노심초사했을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신경도 많이 쓰이시죠. 이런 보도가 나오면 시민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동안에 뭐 서울이나 인천, 포항 등 여러 군데서 수돗물에 관련해서 여러 번 피해 사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돗물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상수관 중점 관리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25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서 채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씩 계속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양주 시민이 모두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고 마셔도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기도 내 주택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2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의 A조합의 경우 아파트 조경공사비를 누락하고 조합 운영비를 적게 신고해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매뉴얼을 발간해 시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보훈지청은 국가보훈처 소속의 26개 전국 행정기관 중에 경기 북부 지역 11개 시군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과 그 가족들이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업과 교육, 주거, 의료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훈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현충시설을 관리하며 보훈정신 개성사업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이를 널리 알려 개성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훈 대상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노후복지와 재가복지, 이동보험복지 서비스 등 형편과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중 이어지는 각종 기념일 등의 보훈선양 사업을 이어감으로써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고양시 호국보훈문화제, 구리시 여름물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해서 호국봉헌의 달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호국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교 참전유공자 등 명패다라기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돌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53개 기관단체에서 사회공헌활동 연계로 5억 8천만 원 상당의 후원을 받아 총 3,1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북부보건지청의 시그니처 행사로 잡은 합동회원식은 지역사회 여러 업체의 후원을 받아 열상의 국가보건 대상자들의 회원례를 올림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교 참전 유공자들의 마지막 10주기 행사로 예상되는 올해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유교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 모이는 집단 행사 개최를 지향하고 있어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행사 위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유교 전쟁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온라인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유교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숫자 625와 70을 나타내는 마라톤 스토리를 인스타그램에 사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시상을 통해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구독자 89만 명의 먹방 유튜버 야식이와 함께 유교 참전 유공자들을 모시고 의정부 지역 대표 음식 부대찌개를 같이 먹으며 유교 전쟁 70주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보훈과 안보에 취약한 젊은 세대들에게 유교 전쟁 70주년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할 것입니다. 유교 전쟁 70주년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스케치라는 배경화면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학교가 정상화되면 학생들과 함께 유교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 체험 및 학생들의 시선으로 유해 발굴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유교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유교 참전 유공자들께 은하로 제작된 감사 메달을 수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월남 참전 유공자, 보국 수훈자, 4.19 혁명 공로자,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등 우리 처 관할 13,879명께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학생과 시민, 군인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보다 의미 있게 국가유공자에게 명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를 모시고 축하회를 개최할 수는 없지만 무위탁 독거 유교 참전 유공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생신을 축하드리며 나라를 위한 희생에 감사드리는 찾아가는 감사 축하연도 개최하는 등 호국보훈의 달 및 유교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국가보훈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감사드리고 공동체 의식을 재생산하는 시민의식이 그 핵심입니다. 모두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위한 마음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44회 정례회를 열고 16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2019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08개 안건을 심의하는데요. 또 민선 7기 경기도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24일 의원총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경기교통공사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마무리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교통공사 설립안이 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설립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례 제정과 임원 공모, 정관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교통공사를 출범시킬 방침인데요. 경기교통공사는 지방공사 형태로 1개 본부, 5개 부서로 운영되며 88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